네, 여기는 다시 하이원 리조트입니다.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김태관 선수의 경기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3세트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자, 마르티네스가 이제 2세트 때는 뭐 철저하게 경기 운영하면서 에버리지는 조금 떨어져도 김태관 선수를 확실하게 좀 잡아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자, 3세트 김태관 선수의 초구 공략인데요. 자, 2-4-8의 초구 배치. 1세트 때는 이제 초구를 놓쳤었던 김태관. 네, 지금도 네, 직접 맞춰냈어요. 스트로크 하면서 살짝 몸을 일어나는 네. 그런 또 폼을 갖고 있네요. 몸을 이렇게 세우면서 스트로크를 하는. 힘을 쓸 때 주로 그런 동작이 그렇죠. 나오는 것 같아요. 힘을 좀 실을 때. 네. 네. 자, 이목적구 빨간 볼이 왼쪽 하단 코너에 있습니다. 이거 좀 짧은가요? 네. 자, 한 점에 그치는 김태관. 이런 기울기에 이런 배치에서 네. 뭐 제대로 된 끌어치기를 하기보다는 중간 당점에서 아래쪽으로 좀 내리면서 굉장히 파워풀한 스트로크로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네. 지금보다 두께가 조금 더 두껍게 맞아야지 성공되지 않을까. 뭐 두께 실수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뱅크샷이죠. 뱅크샷 기회를 얻었어요. 네. 참 김태관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이런 부분 너무 아까워요. 그렇죠. 속상하죠. 사실 세트 초반 특히 초구를 잡았을 때는 본인이 좀 약간 의욕적으로 출발할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초구 득점을 하고 그래도 해볼 만한 공이었는데 그거 실수하고 그렇죠. 뱅크샷 맞으면 참 마음이 불편하죠. 네. 자, 길게 노리겠죠. 여기서 이제 마르티네스가 이제 몇 점을 기록을 하느냐. 이것도 이 3세트 초반 분위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득점이. 이거 됐어요. 와, 네. 이건 행운의 득점인데요. 그렇습니다. 절대 이런 상황에서 심판이 빨리 움직이면 안 돼요. 그리고 네. 키스가 났을 때도 딱 그 자리에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그 근처에서 키스가 날 때는 네. 지금 심판이 잘 잡았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게요. 이게 득점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이동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은 끝까지 볼 주변에서 잘 봤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빨리 콜을 해줬죠. 네. 네. 제가 오히려 그 득점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 득점 안 되는 쪽으로 굴러가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움찔하면서 그렇죠. 와. 네. 참 마르티네스. 네. 과감하게 또 처리할 때는 과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네. 행운의 득점을 그냥 단순한 한 점이 아니라 여기서 또 이어갑니다. 이 첫 시즌에 아주 좋은 활약을 하면서 전체 랭킹 1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 시즌에 정말 자기 뜻대로 안 풀릴 때 이 선수가 테이블 앞에서 얼마나 화를 많이 내고 울그락불그락 했습니까? 네, 저희가 그걸 느낄 선수들. 수가 있었잖아요. 두 번째 시즌은 32강이 최고 성적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좀 어려웠죠. 네. 마치 그 프로 무대의 2년차 징크스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좀 2년 되면 사실 그 우승도 하고 성적 좋았던 선수들이 더 잘하려고 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2년째 징크스라는 얘기 많이 하죠. 지금은 이거 지금 약간의 역회전을 준 걸로 봤을 때는 넣어치기 시도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두껍게 맞으면서 의도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 뱅크샷 기회인데요. 기회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지만 내공의 위치가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서 네. 신경 많이 써야 됩니다. 자, 3쿠션 위치가 좋아요. 네. 자, 김태현 선수도 사실 첫 이닝에 한 점 득점하고 5점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게 좀 언짢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뱅크샷으로 또 분위기를 바꿨어요.
큐볼 출발 지점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또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해결을 잘했습니다. 자, 김태관. 다음 공이 문제인데요. 이것도 빨간 볼 두께를 꽤 신경 써야 되는. 오. 아깝네요. 자, 상황, 이 흐름상 이런 것들이 한번 딱 정확하게 맞아주면 살아날 텐데. 장장 간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리버스 핸드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마지막 쿠션 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같으면 안쪽으로 한 쿠션을 더 보는 아. 그 쿠션을 이용하는 그런 더블이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끌어서 뒤돌리기. 네, 안전하게 끌고 회전력 충분히 살아있도록. 빈틈이 없네요, 마르티네스. 그렇습니다. 끄는 것도 아래쪽 당점만 사용할 뿐이지 동작을 밀어치거나 그냥 이 뒤돌리기를 하거나 그런 거 칠 때와 다른 동작을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참 좋다는 거죠. 자세는 그대로 유지한 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만 가져가는 거.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일관성을 가져가고. 컨디션 좋을 때 보면 이 두 다비드가 다 좀 비슷한 성향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비드 마르티네스, 다비드 사파타를 일컫는 얘기. 그렇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뭐 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정말 플레이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히려 뭐 쿠드롱 선수라든지 물론 아직은 비교가 됩니다. 차이가 네, 있고. 그렇죠. 근데 기복이 있다 없다 해서는 오히려 더 기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네. 있어요. 특히 뭐 다비드 사파타의 경우는 정말 기복이 없죠. 기록상으로는 쿠드롱 선수의 못지않은 네. 결승 진출. 오히려 결승 진출의 횟수는 더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가 6번 4강에 올라가서 6번 다 우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횟수만으로 따지면 사파타 선수가 더 많죠. 그렇죠. 결승에 올라간 횟수가. 네. 넘어가네요. 그런데 공이 쉽게 처리할 만한 공을 주질 않습니다. 3세트 초반인데 8대 3으로 마르티네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깝게 놓치고 말았어요. 꼭 처리해줘야죠. 네, 자, 앞돌림 대회전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좀 무식해 보이지만 네, 네. 사실은 이렇게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일적구를 정확한 두께로 처리해서 공을 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렇게 벽에 붙어 있고 거리가 멀 때는 하단 주고 찍어 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실제로 마르티네스 선수나 다비드 사파타 선수 이런 선수 다 그렇게 치고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렇게 치면 뭔가 덜 세련되고 좀 무식한 방법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손해 본 거예요. 네네. 자, 뭐 마르티네스. 제가 꼭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좀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 묘하게도 이 당구를 어렸을 때부터 배우다 보면 역회전을 사용해서 세워치기를 하면 약간 비겁하게 느껴지도록 선배들이 가르쳤어요. 아,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결과를 만들어내는 건 다 이제 선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당연하죠. 회전이라는 건 사용하라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근데 왠지 그렇게 치면 당구를 잘 못 치는 사람처럼 치부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유럽의 선수들 다 역회전 사용합니다. 우리 지금 20대 선수들은 행운의 득점 나왔을 때 선배들처럼 미안해하거나 그러진 않죠. 여전히 그렇죠. 미안해합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네. 조금은 달라요. 유럽 선수들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네. 행운은 나의 것. 자, 10대 3, 7점 차. 걸어치나요?
정확하게 보셨고요. 자, 흰 공을 확실하게 먼저 보내놨는데요. 넘어가죠. 네, 밀렸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멀리 있는 공은 얇게 쳐서 성공시키는 걸 훨씬 잘 친 것처럼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네. 아 두께 좋다. 조금 두껍게 맞을 거에 대비해서 하단 주고 좀 힘을 써서 쿠션의 반발을 이용하게 해서 치면 평가를 할 때 약간은 저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도 꼭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요. 옛날에 김규식 해설위원 선수 시절에는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적이 많았었습니다. 네. 아우, 네. 짧게 괜찮아 보이죠. 두께가 아주 좋았습니다. 10대 4, 6점 차. 아직은 한번 해볼 만합니다. 아까 1세트 때는 상대가 14점에서 거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바짝 따라가서 그렇죠. 또 14대 14를 만들기도 했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점을 낮춰서 네, 좋습니다. 득점 됐어요. 프로지네요. 네. 선택 자체는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자신 있게 잘 성공을 시켰어요. 지금 프로진 상황인데 네, 선수는 지금 프로진이라고 느끼고 있는데 심판이 프로진이 아니라고 그랬나 봐요. 확인을 하고 인정을 그렇습니까? 했습니다. 네. 자, 뒤돌리기를 응용해서 아래쪽까지 봐야죠. 단쿠션 맞고 올라가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그렇군요. 네. 대 5입니다. 프로전 상황이 되면 사실 또 조금 쉬울 뻔했죠. 그렇죠. 네, 제비 내 공만 가운데로 가니까. 네.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번 대회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프로전 상황에 대해서 심판에게 얘기하면 심판들이 보니까 또 꼼꼼히 보고 프로전이 아닌 경우들이 또 꽤 많이 네, 있었습니다. 자, 장장 단으로 공략. 득점됩니다. 근데 프로진 상황에서는 심판들도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선수가 프로진인 것 같다라고 해서 봤을 때 보고 1, 2초 후에 다시 한번 봐줄 필요가 있어요. 네. 정말 근접해 있을 때는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전에 실제 경기에서도 그랬지 않습니까? 겨울철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다면서 이 정전기 때문에 뭐 붓기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프로진이 아니라고 그래서 한참 쟀는데 사실 칠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치지 고민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붙어 있는 것 같아서 심판에게 요청을 했더니 실제로 붙어 있었어요. 네. 이미 시간이 가버렸죠. 그렇죠. 자, 마르티네스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들어갔어요. 한 점을 추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세트스코어 2대 0이니까 마르티네스는 여유가 좀 있죠. 그렇죠. 네. 여유도 있고 지금 3세트도 11대 5로 앞서가고 있고요. 이게 4세트 경기 승부치기 있는 방식이라면 지금도 여유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2대 1만 되면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니까요. 네. 근데 5세트 경기에서 2대 0 굉장히 편한 상황이죠, 사실. 뒤돌리기가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거 놓치면 좀 속상하죠. 그렇죠. 근데 선수들에게 짧은 각 옆돌리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뒤돌리기, 각이 없는 뒤돌리기, 그리고 또 키스를 빼야 되는 뒤돌리기, 네. 또 내공과 일적구의 각이 마이너스로 있는 그런 뒤돌리기는 다 잘 치는 것 같지만 득점률을 따져보면 득점률이 높지가 않아요. 50%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으로 공략.
네.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지금이 딱 뭔가 이 분위기상 기회일 것 같은데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2연속이 뒤돌리기를 실패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옆돌리기죠. 그러니까 충분한 각이 있는 것 같은데 다 두 번 빠뜨리면서 아까도 고개 갸우뚱, 지금도 갸우뚱이거든요. 다른 선수들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선택을 많이 하네요. 지금도 아니 지금 김태환 선수가 읽었을 때 네. 확실하게 특별한 기술 부리지 않고 회전 다 주고 딱 치면 빨간 공 쪽으로 온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친 공이고 잘 친 게 맞아요. 네. 근데 서 있는 모양으로 보면 반대 거 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자, 김태관 선수가 투뱅크죠. 투뱅크 찬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반짝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여기서 이건 요령이 없는 거죠. 저것도 속도를 저렇게 빠르게 하면 안 되고 당점 위에 있으면 오히려 지금처럼 많이 꺾입니다. 당점을 조금 더 아래쪽으로 낮추고 낮춰서 네. 그냥 임팩트가 전혀 되지 않게 그냥 툭 굴려놓고 천천히 오도록 해야 돼요. 네. 아직은 우리 김규식 해설위원께서 이제 김태관 선수를 두고 좀 정직하다, 좀 때가 묻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본다면 거꾸로 얘기하면 기본기는 잘 돼 있는데 장기술이 없는 거죠. 네네네. 가능성은 또 무궁무진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챌린지 투에서 두 번이나 올 시즌 우승했다는 건 대단하군요. 그렇죠. 근데 당구에서는 내가 마음이 편할 때는 다른 선수가 상대편이 봤을 때 정말 다양한 기술을 갖고 있구나라는 퍼포먼스가 나옵니다. 네. 근데 안 될 때는 초보자처럼 변하는 게 당구예요. 그렇죠. 네. 이 말에 공감하시는 우리 그 동호인들도 많고요. 내가 잘 그렇지 치는 줄 알았는데 않습니까? 어떨 네. 때 보면 완전 바보가 됐을 때가 있죠. 네. 요즘 SNS를 통해서 정말 이 당구 얘기를 많이 올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보면 한없이 좋아할 때 있습니다. 연승 가도 때문에. 그러다가 또 연패 가도. 어떤 때는 점수 올려야 된다, 핸디 올려야 된다는 에버리지를 자랑하기도 하고 네. 나 프로 도전할 할까봐 뭐 그러다가 그죠. 그런 게 당구죠. 실망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자, 11대 6. 5점 차로 김태관 선수가 뒤져 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세트스코어 2대 0으로 앞서고 있고요. 자, 꼼꼼하게 살피고 있는데요. 두 선수 모두 타임아웃이 남아 있고 마르티네스가 좀 앞서고 있습니다만 긴장감 여전히 유지한 것 같습니다. 이거를 지금 대회전인가요? 네, 돌리기 대회전으로. 네. 짧게 보내놓는 거죠. 이렇게 되면 올라오면서 득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추려는 시도보다는 지금은 방향만 맞춰놓고 치는 거죠. 길게 빠지면 아예 확률이 없기 때문에 짧은 각에 겨냥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스트로크를 했을 때 약간 밀리면 정면으로 맞는 거고 지금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쳤으면 안쪽으로 짧게 가서 딱 득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 마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렇죠. 있고. 에러 마진을 굉장히 크게 만들어 놓고 치려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옆돌리기 아주 부드럽게 보냐. 네, 최대한 멀리 보내서 천천히 오게 만들었어요. 넘어갔어요. 오늘 이 방법 2번 시도했는데 2번 다 네.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얇게 걸리면 정말 다음 공이 쏟아지죠. 항상 그렇게 노리는 것 같아요. 자, 가까이 있는 노란 볼을 겨냥해서 직접. 와, 이건 참 득점되면 좀 짜릿했을 것 같은데. 공이 안 맞았을 때 쳐다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탁 뒤돌아서 들어가는 모습은 형제가 똑같습니다. 네. 매력 있어요. 뭐 오늘 경기 잘 뜻대로 안 풀리고
지금 챔피언을 상대로 분전하고 있지만 어떤 소개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는 선수라고 보여집니다. 빨간 볼 밀어내고 가볍게 득점해내는 마르티네스. 네. 이런 거 놓치지 않죠. 놓치지 않은 것까지는 좋습니다만 평상시보다는 뭔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 있어요. 네. 이런 공도 사실은 이렇게 얇은 두께가 아닌 상태에서 충분히 포지션 지금보다 조금 두껍게 쳐서 예전에는 포지션을 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나오는 대로 그냥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 챔피언 그 수준에 있는 선수들은 더 좋은 집중력 그리고 더 현란한 기술을 부리면서 경기를 압도하거나 네. 저에게 어떤 화려한 것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꼭 느껴지는 게 그래요. 상대가 약했을 때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종종 나와요. 근데 어떤 선수들은 반대로 상대가 약했을 때 굉장히 잘 치고 상대가 조금 빡빡하게 나올 때 무너지는 선수들이 있죠. 자, 뱅크샷 시도하는 다비드 마르티네스. 너무 네. 얇게 걸렸어요. 뭐 챔피언들이 가끔은 약한 선수 상대로 약간 사냥하듯 어떻게 본다면 그렇게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1세트 때는 우리 김태관 선수가 마르티네스를 상대로 그래도 조금 괴롭히는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2세트에 굉장히 빡빡한 네. 에버리지는 그렇게 크게 높진 않지만 굉장히 그 완벽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느끼게 경기가 진행이 됐다면 지금은 좀 두 선수 모두 느슨한 그런 플레이가 계속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코너를 깊숙이 돌아서 그냥 빠져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당구를 즐기시는 이 팬들의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셔가지고 그렇죠. 경기 보면 이 경기는 정말 배울 게 많아, 이 경기는 재미없었어, 이런 판단을 막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또 프로 선수들이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만 또 팬들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또 한번 돌이켜 보면 항상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 잘하고 싶죠. 그래서 이 방송 테이블에 들어가면 다 힘들어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득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마르티네스 매치 포인트죠. 이런 비껴치기는 참. 네. 보통 잘못 생각하면 저렇게 퍼져서 왔는데 왜 여기서는 일자로 올라가가지고 득점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부터 그런 회전을 쓴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르티네스 네. 선수가 자, 마지막 3세트 김태관 선수를 상대로 비교적 가볍게 승리를 거뒀네요. 네, 김태환 선수가 방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개를 양쪽으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못 쳤다라는 것보다 나 오늘 왜 이러지?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네. 표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절대 아쉬워할 필요 없고요. 네,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성장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 PBA는 이렇게 무시무시한 선수들이 있다는 걸 꼭 생각을 하면서 또 연습을 하고 오늘 경기에서 내가 못 쳤던 더블 특히 그런 것들은 수비가 된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꼭 성공시키고 정말 만에 하나 실패했을 때 수비를 한다. 네. 이런 방법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기를 통해서 또 김태관 선수가 다음 대회 때는 또 더 성장해지길 기대합니다. 이기는 경기에서 배우는 것보다 지는 경기에서 많이 배운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한결 더 단단해진 듯한 마르티네스 선수의 모습이 좀 느껴졌어요. 두 그렇습니다. 선수가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데 네. 조금은 이 스페인의 당구가 좀 부러워지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르티네스가 김태관 선수를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지금 팔라존, 사파타, 앙기타, 몬테스 그리고 다비드 마르티네스까지 네. 이 스페인 선수들이 이번 대회 우승 확률을 계속 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이원 리조트 PBA 챔피언십 32강전 다비드 마르티네스와 김태관 선수의 경기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김규식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박찬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멋진 경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